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어젯밤 71세의 한 어르신이 주무시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건강해 보이셨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70세가 넘어가면 특정 수면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여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수면 중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습관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7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밤 습관 4가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수십 년간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매일 아침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일어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습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수면을 위해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 너무 늦은 시간에 푸짐한 야식을 먹는 습관. 70세 이후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수면 습관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푸짐한 야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대수라고 평생을 그렇게 먹어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먹느냐가 수면의 질, 심장 건강 그리고 야간 응급 상황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늦은 밤에 기름진 족발이나 라면을 먹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의 효율이 떨어져 우리 몸이 음식을 분해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 수면 방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수면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속쓰림, 불편함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늦은 밤의 식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짐한 야식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깊은 회복 수면에 집중하는 대신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분주해집니다. 위는 위산을 계속 분비하고 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심박수는 낮아져야 할 시간에 오히려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몸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얕고 불안한 수면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기름진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을 곁들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부르고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눕는 순간 우리 몸은 위산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 기침, 심지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유발하여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만성적인 위산 역류는 노년기의 폐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 4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킨 후 편안하게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간식이 꼭 필요하다면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소량의 견과류, 과일 한 조각 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숙면을 돕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잠들기 전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 수분 섭취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 이상이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잠에서 깬다면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 습관을 제고해 볼 때입니다.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습관은 낙상, 심장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소변을 오래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신장은 밤에도 계속해서 체액을 걸러내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수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에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한밤중에 급한 용변으로 잠에서 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급히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워있던 몸을 갑자기 일으키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겪으며 이는 야간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단순한 화장실 방문이 골절이나 머리 부상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잦은 야간요는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 불을 켤 때마다 우리 뇌는 아침이 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담당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생성을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노인들은 장기간의 수면 방해로 인해 치매나 다른 기억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하루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분은 오전에 섭취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섭취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목이 마르다면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와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 등 저녁 식사에 포함된 숨겨진 수분도 야간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습관. 아늑하고 따뜻한 침실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70세가 넘었다면 밤에 방을 너무 덥게 유지하는 것이 조용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온도를 높이거나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자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따뜻한 환경에서 자는 것은 심장 문제, 탈수,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은 점차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땀을 흘려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특히 수면 중에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기 쉽습니다. 몸이 과열되면 심장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이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순환기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땀을 흘리거나 뒤척이거나 심지어 약간 숨이 가쁜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몸이 열을 조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탈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야간의 가벼운 탈수는 혈액을 더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하신 74세의 박영감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밤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며 실내 온도를 늘 24도로 쾌적하게 유지하고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주무십니다. 하지만 밤마다 뒤척이고 땀에 흠뻑 젖어 깨며 다음 날 아침이면 멍한 기분을 느낍니다. 박영감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따뜻한 수면 환경이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최적의 건강에 필요한 깊은 회복 단계의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약간 서늘한 방이 숙면을 촉진합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핵심 체온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기억력 강화, 면역 체계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장수에 도움이 되는 깊은 수면에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을 위해 침실 온도를 18도씨에서 20도씨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이 온도가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열을 가두는 합성 섬유 이불 대신 통기성이 좋으면 이불을 여러 겹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고 수분을 잘 흡수하는 잠옷을 입는 것도 밤새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는 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어떤 자세로 자느냐가 생각보다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호흡 문제, 혈액순환 저하를 유발하고 심지어 심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긴장도, 폐 기능, 혈액순환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잘못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 기도가 좁아지고 산소 수치가 감소하며 주요 혈관이 압박을 받아 수면 중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부터 야간 심장 부담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자세는 편안해 보이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혀와 목의 연조직이 뒤로 밀려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는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췄다 시작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이는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급성 심정지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등을 대고 주무셨던 76세의 이 선생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밤에 몇 초간 숨을 멈추다가 숨을 몰아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두통이 있으며 낮 동안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에야 그는 자신의 수면 자세가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여 매일 밤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왼쪽으로 눕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도록 도우며 심지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나 쏙쓰림이 잦은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몸이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바디필로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력이 좋은 베개로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도 기도를 열어두고 호흡장애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은 밤에 야식부터 과도한 수분 섭취, 너무 따뜻한 침실, 그리고 잘못된 수면 자세까지 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은 조용히 우리의 심장 건강, 수면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추며 매일 아침 더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 습관들 중 당신의 모습과 닮은 것이 있습니까? 밤에 자주 깨시나요? 잠자는 동안 불안하거나 덥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수십 년간 그 영향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등을 대고 주무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핵심은 인식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수면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습관들 중 단 하나라도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실내 온도를 약간 낮추거나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